된 그 도메토피 아카데미 사업부 황영순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요 선생님 말하고 약간 비슷한데, 저는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념이 없어서. 그럼 개념이 뭔데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좀 저는 가장 결국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들은 성공과 신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짚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게 창업박람회 같은 데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창업이 뭐죠? 그러니까 그 장사가, 업종이. 네, 맞습니다. 치킨집, 빵집, 편의점, 커피 전문점, 맞죠?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네, 평균 3억 정도 들어간대요. 예, 3억 정도를 투자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유, 무슨 아우지 상관입니까? 왜 그래, 여기 북한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예, 24시간 잠을 언제 주무시고. 잠자는 꿈을 꾸는 시간에도 다 일을 한다? 난 연애를 하는 순간에도 일을 하고. 그거는 좀, 네, 12시간 내외라고 합니다. 12시간 내외. 네, 그러면 3억 정도를 들여서 12시간 정도 내외를 일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익. 이거는 좀 갑자기 또 좋은 쪽으로 바뀌시는데 300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자영업자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사실 300만원이 평균이라는 거는 많이 버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게 버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여기 3억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돈까지 포함된단 말이에요.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권리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영업자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도메토피아 같은 곳 때문에, 사실 원래 온라인 창업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도메토피아 같은 곳 때문에 내가 무자본이고 무재고로 짬나는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면 이쪽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 나는 그 평균 투자 금액이 3억이라는데 거기에 100분의 1도 없어요. 투자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 100분의 1, 300만원 정도도 투자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노동시간. 자, 요거는 리서치에 조사 의뢰도 했고, 그, 옆에 이제 좀 제가 관찰도 하고 그러는데, 평균 어떻게 될까요? 평균. 네.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 그럼 3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건 올리고, 물건 내리고, 주문 받고, 주문 놓고 하는 시간만으로도 모자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건 등록했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등록했는데 왜 안 나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물건을 그냥 올려놓으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라면 돈 못 벌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쉬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설명회를 기대하시고 오셨다라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쉬운 창업 성공 알지 못합니다. 그런 쉬운 창업 성공은 아마 역삼역, 강남역, 신사역 이런 데서 많이 할 겁니다. 예, 몇 천만 원만 투자하면 몇 백만 원씩 뭐 한 달에 벌립니다. 이런 얘기들 그쪽에서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세상에는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기본 이상을 하기만 하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얘기들을 들려드리겠지만 그냥 누구나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런데 쉬운, 그냥 하기만 하면 보장되는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꼭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결국 우리가 온라인 창업이지 뭐냐 하더라도 결국 하려는 요점은 뭐죠? 장사죠, 장사. 네, 장사죠. 맞죠? 온라인 창업 장사잖아요. 그쵸? 장사의 뜻이 뭐죠, 사장님? 장사의 뜻. 네, 장사의 뜻은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팜.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물건은 누군가 좋아할 거야. 이런 서비스는 누군가 좋아할 거야.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내가 시간과 재화를 들여서 직접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장사의 3요소가 뭐죠? 장사의 3요소. 네. 네,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비슷하긴 했었습니다만 장사의 3요소. 네? 네, 상품. 네, 너무 이렇게 어떤 사업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네, 뒤에 계신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네. 네, 뒤에 계신 사장님, 방금 오신 것 같은데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네? 공금이요? 아, 공급. 네, 공급은 사장님이 그냥 만드셔서 파셔도 됩니다. 여기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뭐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 꼭 정답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공급자. 네, 네, 공급자. 그러면 고객. 네, 상품. 네, 맞습니다. 공급자를 근데 다른 말로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판매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도매토피아 같은 곳 때문에 내가 크게 망할 염려 없이 뭐 이렇게 재고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자기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기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상품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냈으면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기가 막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거 어렵사롭게 막 비교해가면서 소싱했으면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게다가 그 상품 가격은 썩어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품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창업이라고 하니까 컴퓨터로 두들길 것만 생각하고 있지 나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컴퓨터 넘어 있는 고객들한테 관심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건 딱 하나, 뭐죠? 그래서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장사를 잘하면 돈은 저절로 쫓아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은 장사 따위엔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는 공부를 하기는 싫지만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나는 테니스는 쳐본 적이 없지만 윈블던 우승을 하고 싶어요. 말이 되나요? 대부분 분들이 장사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뜻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그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개념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뭐 무슨 컴퓨터를 막 두들기면 돈이 나올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늘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가기만 하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사를 잘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초반을 잘 만들어놔야지. 네? 초반을 초반을 잘 만들어. 잘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선생님, 장사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들이 원하는 거. 그렇죠.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을 좀 읽었다거나 공부를 조금 해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맞는 말일까요? 그것도 맞죠. 예,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사장님? 맞죠? 맞는 말일까요, 사장님? 뒤에 계신 사장님? 맞다. 모든 분들이 맞다 그러시네요? 네. 근데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갖고 오신 물건, 공통된 물건이 뭐 있죠? 예, 이거는 저희가 드린 거고요. 갖고 오신 물건. 스마트폰이 있겠죠? 이게 사장님의 니즈에서 나왔다고요? 정말요? 사장님의 니즈에서 나왔다고요? 정말요? 에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게 사장님의 니즈에서 나왔다고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상품이 먼저 존재하고 니즈는 창출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 고객은 누군데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물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조차 누가 어떤 책이라든가 이론을 팔아내기 위해 만든 상품 아닐까요? 상품 같은 문장 아닐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흔하게 하는 말, 장사를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됩니다. 맞는 말일까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인 것 같다. 예, 좋은 물건 싸게 팔면 된다. 제 생각하기엔 망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그 삼성 제 핸드폰이 6H 뭐 플러스예요. 딱 검색을 하면 가장 좋은 조건의 정보가 나오죠. 그럼 거기를 구매할 확률이 높죠. 이럴 때 돈을 버는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삼성이죠. 사장님이 정말 그런 바탕으로 돈을 버시려면 삼성이 되시는 수밖에 없는데 삼성이 정말 싸게 팔까요? 삼성이 정말 싸게 팔까요? 이거 원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팔고 있는 물건 중에 GTS1946 펜시 주사기 볼펜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습니다. 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더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겼고요.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90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0%가 더해져서 209원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개발되어졌어요. 2007년도. 그래서 제가 2016년도 말까지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 10년 동안의 단가가 170원, 부가세 포함 187원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10년 동안 저희가 총 23만 개구나. 23만 개가 팔렸고, 그 중에 20만 개 정도를 여러분들과 같은 셀러분들이 판매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187원에 공급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 350원에서 500원 사이에 팔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딱 누군가 네이버 쇼핑에 GTS1946이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상품들이 쭉 목록이 이런 상품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상품부터 보여야 돼. 그러면 광고밖에 없어. 라고 광고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분이 뭐야?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그럼 고객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러면 광고 의미 없어. 결국은 안 팔리면 꽝이고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나오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230원에 파는 분이 나왔어요.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최저가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 파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파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수수료 빼고 나면 한 20원 남는 거였을 거예요. 20원. 요 와중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저희하고 똑같아 보이는 제품을 파는 분을 봤어요. 물론 상품명이나 목록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한테 공급받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이분은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이 물건을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네, 3,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과 극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3,000원에 파는 물건, 물론 이 3,000원에 파는 물건 제가 구매해 봤어요. 저희 것보다 후지면 후자체 좋을 것 없는 99.9% 똑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3,000원에 파는 물건이 있고 230원에 파는 물건이 있어요. 같은 기간 팔았습니다. 똑같은 5년 동안 팔았을 때 누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양을 팔았을까요? 두 번째 질문. 누구한테 구매한 분들이 고객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세 번째 질문. 그럼 누구한테서 구매한 사람들이 불만이나 반품 확률이 높았을까요? 비싸게 산 사람이. 뭐?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더 만족을 했다. 왜 만족을 했을까요? 그 심리적인 게 있어. 비싸게 사면 좋아한다? 네. 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치가 다르죠. 기대치가 달라서 싼 거 산 사람들은 300원짜리 그냥 230원. 네. 3,000원이면 네. 그래도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네. 거의 한 5,000원 이렇게 네. 하면 좀더 불만이 생기겠죠. 그냥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30원에 파는 분은 5년 동안 총 6,800개 정도를 팔았어요. 그 중에 400개를 반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의 10% 가까이 반품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도메토피아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말이야. 아이 좀 좋은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짜증나.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분은요. 아까 여기 펀샵에서 팔았던 분은 5년 동안 총 15만 개를 팔았어요. 반품하는 거의 없고 만족도는 98%에 이르렀습니다. 도메토피아 수천 명의 셀러들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팔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가격이 높다 낮다는 페이크였던 것 같고요. 그게 그냥 낮다 높다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상품을 반드시 이 목록 이미지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이거는요 모델 넘버로 바르는 듯이 팔아야 돼요. 맞죠? 근데 이 상품을 반드시 GTS 1946 펜시 주사기 볼펜으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그런 강제성 있나요? 근데 이 분은 이 물건을 그냥 왜 그렇게 올렸을까요? 사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싸게 판다는 얘기는 그 가격 외에는 볼펜이 거기서 거기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품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상품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격밖에 올려놓고서 좋은 볼펜, 고급 볼펜 이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품을 잘 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없으니까 당연히 물건이 그냥 그런 거죠. 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은 어떤 하룻밤에 어떤 우연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상품이라는 뜻 때문에 반드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뭐 안 좋고 어떻고 보이는 물건조차도 반드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사장님이 어디 가서 떡볶이를 먹어요. 아, 이 떡볶이 맛있네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무슨 떡볶이가 거기서 거기지만 에이 이러고 있으면 다시 그 떡볶이를 파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다. 말이 되나요?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개념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준비했던 강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쭉 근데 이거 너무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오픈마켓, 그리고 2. 쇼핑몰, 그리고 3. 도메토피아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4. 도메토피아가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냈던 서비스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물어보셨던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 순서가 딱 끝나게 되면 아마 지금이 11시 45분인데 12시 55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픈마켓 지금 뭐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잘 아시겠네요. 오픈마켓. 네.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실버가 인터파크, 스토어팜이 없었다라면 지금처럼 온라인 판매자가 포화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온라인 판매자가 팽창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네? 네. 근데 가장 간단한 건 이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오픈마켓이 누구나가 가장 큰 그 부분이었다면 다른 곳은 누구나가 아닌가요? 누구나가 아닌가요? 누구나가 아닌가요? 가령 홈플러스 몰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어요. 파실 수 있나요? 사장님, 이마트 몰에, 트레이드 몰에 물건을 팔고 싶다. 가능한가요? 네? 네. 가능은 하겠지만 쉽지 않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누구나라도 되는 건 아니고 기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사장님이 그냥 개인 사업자라면 거의 이제는 좀 까다로워져서 어렵다라고 보고 실적이 없으면 거의 어렵다고 보고 뭔가 어떤 시간과 절차를 다 해서 기본을 만들어내야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입점 신청을 한 상품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는 거를 입점물들은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할까요? 자기네들 얼굴로 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들의 판매자 명으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롯데마트몰은 롯데마트 이름으로 팔잖아요. 그렇죠? 이마트몰은 이마트몰의 이름으로 팔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여할 어떤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올리고 사장님도 올리고 사장님도 올린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점 신청을 하면 그 입점 신청을 한 품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아 괜찮아요 라고 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여러 명도 아니고 한해서만 입점 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뭔가 어디 가서 소칭해가지고 뭔가 입점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수많은 몰들이 나오죠. 도매토피아 말고도 많이 나오죠. 네, 그 몰들도 다 우리는 100만 개를 지원해드려요. 우리는 70만 개를 지원해드려요. 도매토피아는 꼴랑 10,000개예요. 그렇지만 그런 몰들은 도매토피아 빼놓고는 전부 오픈마켓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제조업자가 따로 무슨 얘기신지. 아까 제가 방금 구매 안 하고 네. 공장에서 직접 아니. 올려가지고. 도매라고 하는 몰들이 오픈마켓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말이 아니고 오픈마켓이라는 뜻이 뭐죠?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라고 그랬죠? 누구나. 한마디로 사장님이 도매몰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품목을 사장님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중개몰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구분을 못 줘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내가 100만 개건 70만 개건 다운받아서 물건을 판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똑같은 물건들이 네. 첫 번째는 일단 원청에서 올려놓은 비율이 거의 없으니까 가격 경쟁이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장님이나 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등록으로 제재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중복 상품을 일일이 걸리지 않는다라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물건에 대해서 무슨 한 곳에서 가지고 올려놓은 게 아니니까 다 따로따로 배송이 되겠죠? 합배송이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장님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 올려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피드백이 어렵겠죠? 뭔가 물어봐도 피드백이 어렵고 그 피드백이 굉장히 느리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결정적인 부분으로 물건을 팔다 보면 요즘 어때요? 별의별 조항들이 있죠. 뭐 검사라든가 특허라든가 별의별 조항들이 있는데 사장님이 그런 곳에서 물건을 다운받았다가 특허가 걸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합의금을 내야 돼요. 누가 무는 거죠? 공급업체가 무나요? 아니면 중개업체가 무나요? 판매자만 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입처라는 건 모든 장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교 검색이라든가 비교 분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기 마련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상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매토피아는 그런 곳하고는 좀 달라서 오픈마켓이나 중개몰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매토피아 여러분들이 물건을 등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누구나 구매 가능한 마켓. 이 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접근 가능성이 좋으니까 좋아들 하시죠. 그러니까 오픈마켓이 없었다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지금처럼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네. 그런데 어쨌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장님 근데 온라인 시장 막 포화잖아요. 그래서 막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른 몰도 뭐 입점몰도 막 그런 데는 뭐 이렇게 부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수수료가 세더라고요. 25에서 30%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 오픈마켓은 그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가격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참 유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사장님이 여기 우린 다이먼스밸리 이 건물 정도면 전철역하고 이어져 있고 여기에 다 그 업체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이런 곳에 1층에 가게를 두면 괜찮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가게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마음에 드는 옷들을 어디 가서 구매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네, 가게를 정했고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디스플레이도 없는데 마케팅을 해야죠. 뭐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 디스플레이 각 입점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진열을 각 카테고리 MD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MD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오픈마켓에서 이 진열은 누가 하죠? 오픈마켓에서의 진열
어디에 그래도 이게 보이게 만드느냐? 누가 하죠? 뭘로 하죠? 네? 볼펜이라고 일단 검색해 볼까요? 네, 뭘로 하냐면 보여줄게요. 이렇게 먼저 진열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좀 잘 진열된 데 있느냐 그 말고. 이 진열은 찬스 쇼핑 광고죠, 파워클릭 광고죠, 파워 등록 광고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 프리미엄 등록 광고죠. 이 프리미엄 등록이 몇십 페이지까지는 될 겁니다. 네, 이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있습니다. 예,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베스트 판매자 되는 길은 뭘까요? 예, 여기도 MD가 있으니까 MD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근데 광고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네, 광고비 이마켓이 아니라 이베이 그 MD가 사장님 누나야. 사장님 잘 판매하겠죠. 오히려 수수료도 적고 이 수수료는 2%를 해주면서 메인 노출 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그냥 도메토피아에서 약간의 광고성이 있을 거예요. 무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어떤 무재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잘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고비라는 책정이 내가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광고 키워드를 다 좋은 위치로 상위 노출 잘 시키면 저는 판매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을까요? 저는 좋은 어떤 키워드를 다 해가지고 다 상위 노출 시키면 제 상품을 다 상위 노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조건 잘 나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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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죠. 나간다. 나가긴 나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그리 쉽다면 장사 못할 분 없고 망하는 분들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광고는 판매가 아닙니다. 광고는 뭐죠? 네? 네? 파워링크 아니 광고는 뭐죠? 알리는 거가 알리는 것이다. 광고는 뭘까요? 네, 사장님 정답이에요. 광고는 노출입니다. 노출. 이 얘기는 내가 무슨 마약을 파는 것도 아닌데 숨어서 장사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잘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 땅값 비싼 명동에 가면 무조건 장사 잘 되나요? 사실 명동에 가기만 해서 막 딱 얻었어. 그럼 장사 무조건 잘 되는 게 보장되나요? 사람이 많으니까 될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치지만 그만큼 경쟁이나 여러 가지들이 더 심하니까 웬만큼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크게 망할 확률이 높아지죠. 모든 어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장사의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죠. 결국 판매는 전환이잖아요. 광고를 했을 때 그게 구매로 이루어지는 전환율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건 당연히 목록 이미지라든가 상품명이라든가 광고 키워드 매칭률이라든가 리스팅이라든가 아니면 그 후기 점수라든가 점수라든가 판매자 점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광고비는 어느 정도를 책정을 해야 되지 맞을까요?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지 맞을까요? 그거 제가 그냥 딱 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내 어떤 마진율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광고비는 내가 목록 이미지, 상품명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광고. 그냥 여러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목록 이미지하고 상품명하고 그 리스팅하고 이런 거 잘하는 게 차라리 나갈 확률이 더 높아요. 광고는 무조건 한다고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최선의 실력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1번. 2번은 내가 최소한의 것들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 놓고 맞춰놨다 라고 한다라면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 초반에는 당연히 내 등급 그 점수도 낮고 판매자 점수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의 20% 정도는 광고비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0% 안에는 당연히 후기를 내가 세팅하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후기가 없으면 광고 전환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3천만 원 이상 연달아 한 3개월 이상 찍었다. 3천만 원 이상 매출이에요. 연달아 3개월 이상 찍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한 10에서 15% 정도로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광고비를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에.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찍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 연봉은 한 1억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7에서 10% 정도로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7에서 8%를 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이때가 비로소 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픈마켓은 이 어떤 초기 셀러들이나 자본이 적은 셀러들이나 어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단점, 여러 가지 어떤 희미한 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오픈마켓은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좋아요. 무슨 뜻일까요? 계급사회라는 말은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좋대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네. 원래 계급사회는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좋대요. 여기 안에 계급. 브랜드죠. 마켓 브랜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내가 계급 이게 뭔가 차등을 두지 않나. 계급사회라니까요. 여기 아닌가요? 네, 옥신이 계급사회라서 좋다고요. 지마켓이 계급사회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라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일정 계급 올라가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등급 네? 그러니까 계급사회는 보통 안 좋은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좋대요. 무슨 뜻이냐 이거죠. 네? 네. 이거는 요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사회 계급사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사회 계급사회인가요? 아닌가요? 계급사회잖아요. 이거 무슨 계급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금수저, 흑수저 있잖아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설마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없죠. 사장님이 이재용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그거는 그냥 아주 개화기 때 같은 얘기인 거죠. 하지만 오픈마켓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의 아홉이 개념이 없어요. 열의 아홉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100명이 시작하면 90명이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개념만 있으면 10% 안에 드는 게 무지 쉽습니다. 무지 쉬워. 그리고 그 10% 안에서 내가 등급을 올려 나가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보던 세상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대우와 보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거는 뭐 오픈마켓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실 어느 그룹이든 10%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분들이 많아서 10%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베이직한 것들만 이루면. 그 베이직한 것들 내가 최소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익히기만 하면 몇 개월 안에도 나는 사실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이 마켓들은요, 고정 판매자가 늘 상위권 판매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 한 3%나 5% 안에 드는 판매자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신규 판매자하고 들어가는 판매자라면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 늘 신선한 어떤 부분으로 다가오는 판매자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자기 얼굴 때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고정 판매자가 계속 진을 치고 있으면 광고비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바뀌지 않으면 마켓이 죽겠죠.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가 되고 자기네 마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규 판매자들한테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요소로 좋게 작용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판매자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어떤 최소한의 베이직한 걸 익혀가지고 사장님이 한 8개월, 1년 만에 뭐 지금 이미 그렇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1년 만에 내가 옥션에서만 3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어 매일. 그러면 다른 분들이 네 그거 성공했다. 야 그러면 뭐 1년에 몇 억씩 버는 걸 거 아니에요? 오 성공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사장님이 쓱 보고도 사장님 성공까지는 아직 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장님이 저 새끼는 뭐야? 야, 넌 얼마 버는데? 저는 얼마 벌지도 못해. 그런데도 저는 에이 사장님 그거는 성공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럴까요? 예? 왜 지속적인데 계속 300만 원씩 벌써 2달째 올리고 있다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근데 아직 성공은 아니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장님 막 2달째 올리고 있어요. 어우씨 좋다 야씨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옥션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 물건 내려버리시고 팔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의하면서 막 하면 다시 올려주고 막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옥션이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냥 그런 조항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항의하면 받아줄까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사장님 1층에 그 가게를 얻었어요. 아까 얻는다 그랬죠? 잘 얻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이래요. 그런데 건물주가 딱 재계약이 되니까 나가세요 내가 난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물주가 사이도 아니라면? 밀성도 아니라면?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반짝하는 어떤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왕년에 돈 반짝하고 못 벌어본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란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누군가 제대로 얘기했는데 그 성공한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지속 성장 가능하냐는 문제예요. 지속 성장 가능하냐. 그런데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기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맛집 같은 경우 뭐, 야, 이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파나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팔고 있는 사람이 건물주였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예, 그쵸. 근데 그래서 온라인에서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브랜드를 런칭한 사람이죠. 그쵸? 뭐 스타일란다라든가 뭐 난닝구닷컴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나오고 있는 고르기프트라든가 다 브랜드가 런칭이 된 거잖아요. 브랜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어떤 특정 상품이 브랜드인 게 아니고 그 몰 자체가 브랜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볼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아까 옥션에서 볼펜 검색했더니 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 파워링크에 나와 있는 광고 형태를 뭐 아까 광고가 파워링크다가 아니고 파워링크는 광고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돼서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업체는 돈을 물게 되죠. 이거를 클릭당 과금 광고라고 합니다. 클릭당 과금 광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더보기에 100군데가 넘게 나와 있어요. 100군데 정도 나왔네요. 조금 줄였나 보다. 밑에까지 합하면 100군데가 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저 키워드를 많이 쓰려고 하면 저 키워드는 비싼 키워드가 되겠죠. 제일 싼 키워드는 70원짜리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키워드는 뭐 몇만 원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싼 광고 형태는 아니에요. 가장 비싼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대출과 성향이 있겠죠. 대출과 성향이 있다는 뜻은 정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덤태기를 씌울 요소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돼요. 광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덤태기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리담회라는 이상한 얘기들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세상 천지에. 어쨌든 내가 이제 볼펜을 클릭해서 볼펜을 사려고 들어갔어요. 오씨 200원이야 싸다 이거 사야지 라고 했더니 최소 주문 수량이 1000개 이상이에요. 뭔 소리야? 게다가 박스탄이 있는 가격으로 살려면 12,000개를 사야 된대요. 이씨 뭐야 이거 에이씨.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쭉 내려봐요. 아 그래 다모아 기프트? 그래 여기 290원인데 요거 한번 사볼까? 네 최소 구매 수량이 1000개래요. 그리고 바깥에 290원을 살려면 5만 개 이상 사야 된대요. 뭐야 웬만한 업체 다 그렇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여기 판촉물 책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던 주간협회가 똑같은 것들로 찍어낸 형태예요. 한마디로 낱개로 팔 수가 없고 재고가 되는 게 아닌 거고 뭉태기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꿀 수도 없어요. 복사머리 형태고 그냥 광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걸로 무슨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그렇기 때문에 없겠죠.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는 내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남하고 다르게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고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쇼핑몰을 직접 카페입사나 고도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려면 너무 힘들죠. 거기 무슨 배너도 만들어야 되고 뭣도 만들어야 되고 카테고리도 만들어야 되고 상품도 넣어야 되고 너무 어렵죠. 분양을 받는데 기존의 분양물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다 뭉태기로 복사물의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메토피아에서는 좀 더 쉬우면서 네이버 쇼핑도 자유롭게 되고 사이트도 자유롭게 되고 사진 상품도 자유롭게 등록하면서 기본 어떤 상품 쫙 깔려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샤본이라는 무료 쇼핑몰 분양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냐면 각 카테고리의 상품이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변화는 1년에 9번 자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사장님의 도메인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 등록 버튼만 누르면 굉장히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피지를 깔고서 막 활용하시다가 내가 좀 이렇게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순간 피지를 도메토피아 걸로 바꿨다가 그 정산을 받는 형태로 바꾸실 수 있고 다시 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다시 사장님 피지로 다시 바꿔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 상품이 있으면 사장님이 등록하실 수 있고요. 카테고리 사장님이 늘릴 수 있고요. 배너나 뭐 스킨 같은 거 사장님이 바꿔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목록 이미지 바꾸실 수 있고요. 상품명 바꿀 수 있다. 그럼 어때요? 기본적인 건 굉장히 쉽게 자동 연동이 다 되면서 그것도 버튼만으로 몇 개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으면서 사이트 등록이라든가 광고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면서 사장님이 연출까지 가능해진다. 괜찮겠죠? 괜찮겠죠? 그래서 저희가 샵온이라는 쇼핑몰 분양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도메인을 사셔가지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샤본이 아니라 이거는 샤본이라는 어떤 저희 분양물 프로그램인 거고 여기다가 사장님이 뭐 난다닷컴 아니면 난다닷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쵸. 네, 요거는 일단 이게 살짝 소개니까 이렇게 맛만 보여드릴게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사용하는데 이용료는 어떻게 돼요? 이용료는 자기가 바꿀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도메토피아 회원이고 회원으로 가입만 하시고 그 B2B 회원으로 가입만 하시면 별다른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뭔가 저 어떤 뭐 스캔도 바꾸고 싶고 배너도 바꾸고 싶고 상품명도 바꾸고 싶고 이런 어떤 최소한의 것을 하시려면 3개월, 3개월이 아니라 3만 원, 월 3만 원이고 6개월 단위로 결제 가능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전체 내 상품의 수를 많이 늘리고 싶다. 이런 어떤 게 있으면 그리고 용량을 좀 늘리고 싶다고 하면 뭐 스페셜 버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1부, 2부 끝났고요. 도메토피아 얘기 들어갈게요. 도메토피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도메토피아 소개를 하면 뭐 구질구질하게 왜 옛날 얘기를 저렇게 자기들 어렵게 산 얘기를 해 이렇게 잠깐 화장실 가서 그러면 5분 쉬었다가 지금 12시 11분인데 화장실 급하신 분들 화장실 다녀오셨다가 5분 후부터 16분부터 시작할게요.
솔루션 제작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제품에 따라서 네? 제품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 도메토피아의 그 상품들이 다 탑재가 돼서 자동 연동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자기 이제 우리 여기 자기 커머스 개인 회사 할 때 이제 그거 네. 자기 사이트 솔루션이야. 자기 도메인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결만 시키지 자기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피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피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기 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본다는 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도메인이잖아요. 네네. 그 도메인을 연결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아, 도메인 자체의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 도메인을 연결해서 하는 자기 쇼핑몰이 되는 거죠. 예, 예. 카페 24. 아, 그럼 별개인 거죠. 제가 카페 14나 고도몰 걸로 하다가 쇼핑몰로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실력 있는 분들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카페 14 고도몰을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샤본으로 좀 더 누구나 간단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쇼핑몰 분양이라는 게 있었고 또 호스팅이라는 카페 14나 고도몰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뭉쳐지는 시스템이 샤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월 3만 원, 5만 원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떤 역할을 해요?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없으면 성공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실력을 쌓으실 생각이 없으시면 저는 안 하실 걸 권해드려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도 뭔가 변화를 지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목록 이미지를 바꾸든 상품명을 바꾸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바꾸지 않는 거는 기본으로 가야겠지만 바꿀 수 있는 게 하려면 3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량 주문. 여보세요? 네네. 제가 지금 강의 중에서 1시 반 이상 안 끝나는데. 네네. 네. 시간이 다 됐으면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도메토피아 소개를 할 텐데요. 도메토피아의 아주 그냥 좀 초창기 때부터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하소연이나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체득한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 시행착오들은 여러분들이 겪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막 옛날 이야기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꼭 얻어갈 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메토피아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 한참 무르익을 무렵 그때 GNT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대표님하고 대표님의 선배분 딱 2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사업자를 했던 곳이 당산동 1가 254-6번지라는 영등포구에 있는 쪽이었는데 이게 옛날에 보면 이게 사람 아무도 안 살고 귀신 수십 명 살 것 같은 폐가들 있잖아요. 그런 폐가였어요. 폐가. 방 8개 있고 이렇게 창호지 뻥뻥 뚫려져 있고 마당은 좀 넓은. 그래서 재개발할 때까지만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으로 좀 넓은 곳을 쓸 수 있게 돼서 거기를 숙소 겸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 어떤 GNT 무역이라는 사업을 했고요. 처음 저희 대표님이 하셨던 사업은 뭐였냐면
그 중국 광저우에서 그 공장을 하나 섭외해가지고 초콜릿을 OEM으로 생산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 과자도매상에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무슨 큰 돈을 가지고 시작했냐? 아니, 카드비스로 시작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좀 빌린 돈 이런 걸로 시작을 하셨고요. 당연히 뭐 처음 시작했고 무모한 부분도 많고 경험도 없으니까 6개월 반 만에 약 8,500만 원의 빚을 지시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우 힘든 어떤 부분을 겪고 있을 무렵에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대표님의 선배분 두 분 중에서 저하고 원래 친분이 있었던 분은 저희 대표님의 선배분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업생활을 좀 했던 걸 알고 저한테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영업 파트를 좀 맡아줘라 라고 계속 그 제의가 들어오길래 여기까지 올 거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저는 이 두 분이 2002년도에 사업을 하셨다라면 저는 1997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신사역 쪽에 있었고 제 밑에 직원이 한 38명 정도 있었고 한 해 매출이 그 당시로 90억 정도 했었어요. 그 1997년에 그 정도 매출이면 괜찮지 않나요? 그때 어떤 사업이 있나요? 영업대행 사업을 했었어요. 영업대행 사업. 아, 네, 그래서 대기업의 영업들이 다 대행 위주예요. 지금도 대기업의 영업들이 대행 위주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오더건을 몇 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따가지고 와서 그걸 영업 어떤 구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행을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한 달에 제가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돈만 6, 7억 정도 됐으니까 꽤 잘 나갔었는데, 어쨌든 뭐 2001년도 정도쯤에 뜻하지 않은 몇 가지 사건 사고를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갚을 거 다 갚고 메꿀 거 다 메꿔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약 12억 8천 정도가 생겼어요.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2001년도에 그 정도 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쵸? 맞죠? 네.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사업도 영업을 하다가 영업 대리점권을 따게 돼서 이게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 집도 워낙 가난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1%도 안 해봤어요. 당연히 이게 들어넣어가지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만 했었어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국을 노숙자로 떠돌게 됐어요. 노숙자로 떠돌게 됐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주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숙자가 서울역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어쨌든 거기서 전국을 떠돌고 있을 때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 거는 단 1%도 생각 안 해보고 어차피 제 12억 8천에 비해 이 두 분의 8,500만 원이라는 빚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 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급한 갚을 수 있는 돈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을 몸이니까 같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해봤고, 그리고 이 두 분의 고향이 또 제주도예요. 그래서 험난한 도시생을 접으시고 빨리 갖고 그냥 고향으로 가시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아까 좀 이렇게 8,500만 원 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게 노숙자인 저보다도 형편이 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그 당시 이 두 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빨간색 티코예요. 티코 기억나시죠? 그 티코 조수석 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짝이 뜯어집니다. 그거를 청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매고 다녀요. 게다가 진짜 이렇게 버려놔도 거지도 주워가지 않을 차를 견인을 당해요. 그런데 그걸 찾아올 돈조차 없는 진짜 비참이죠. 라면 끓여 먹을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저래고 일단 현금 마련을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노숙자 때 하던 알바가 있으니까 그걸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차바위라는 거예요. 차바위라고 들어보신 분? 차바위가 뭐냐면 사장님 이게 차 몰고 다니시다 보면 딱 신호가 딱 막히면 차들이 쭉 막히는 신호대기 구간들 있죠. 병목 현상 일어나는 그런 데서 갑자기 식칼 5종 세트 10,000원, 요 추우면 가죽장갑 2종 세트 10,000원, 평소에는 계산기 3종 세트 10,000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차가 막히는 곳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차바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고속도로 막히면 고속도로에도 막 나타나죠. 오징어니 뭐니 막 나타나죠. 그런 사람들을 차바위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매일매일 하는 어떤 서울 인근에서 하는 수도권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 팔면 10,000원, 요걸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판매자한테 하나 팔면 10,000원짜리 판면 4,000원씩 주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탁탁탁탁탁 하면 하루에 30개는 팔려요. 그런데 그 당시 노가다 일당이 6, 7만 원이었어요. 안 했어요. 그쵸? 어떻게 잘 기억하시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30개 정도 팔리면 얼마죠?
괜찮죠? 노가다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두 분 중에 다 노가다 해봤다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한 분은 쓰러지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왔다 갔다 심하게 안 하면 안 나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 미세먼지 이러지만 이 자동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아무리 마스크를 해도 독가스를 주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는 더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신호가 바뀌면 차들 급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든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런 힘든 점보다 훨씬 힘든 게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뭘까요? 네, 이 세 가지보다 힘든 거. 쪽팔렸어요. 쪽팔렸다고요? 안 쪽팔리시겠어요? 쪽팔렸다고요. 이게 물건을 산다는 신호가 빵빵 이거예요. 그럼 그 신호 딱 소리가 난 쪽을 보고서 막 달려가요. 왜냐면 신호 바뀌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막 달려가서 그 보면 그쪽에서 창문을 찡 열고 10,000원짜리 흔들면 10,000원짜리 받으면서 물건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빵빵 거려서 막 달려갔더니 누가 딱 창문을 찡 열고 야 용순아 너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 날 아는 사람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대표님이 좀 대학교를 늦게 들어가셨어요. 좀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를 한 건데 그 학교에서 또 총학생회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바로 따끈따끈하니까.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 야 너 이러려고 서울 올라간? 야 식구들은 알고 있어? 이러면 내가 정말 이러려고 그랬나?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좀 그랬겠죠. 어쨌든 3개월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급한 불도 끄고 빚도 조금 갚고 우리 이제 좀 비상금도 몇백만 원 채워놓고 했었어요. 그때 3개월 조금 이제 급한 불 끄고 나니까 제 대표님 그러더라고요. 야 아무리 우리가 길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저쪽에 시장통에 가봤더니 여기에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왔다 갔다 그러더라. 게다가 이거는 우리 한 가지 물건밖에 못 들고 다니는데 그런 곳에서 노점을 하면 우리가 여태 팔았던 물건 10가지 넘는 물건을 다 진열해 놓을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러면 10배가 넘는 사람들 10배가 넘는 물건이라면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배 장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죠? 저도 딱 봤더니 정말 진짜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로시장도 갔었고 남성시장도 갔었고 그랬었는데 정말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쫙 진열도 저희 위치도 좋은 곳으로 딱 했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차바이 때 팔던 물건에 3분의 1 정도밖에 물건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생각이 들었죠. 여기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니까 이게 가격을 보나? 그래서 10,000원에 팔던 물건을 9,000원에 팔고 급기야 8,000원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10,000원에 팔 때보다는 조금 더 나가요. 하지만 남는 금액이 더 줄어들어서 하루에 30,000원 벌기도 힘든 거예요. 30,000원. 우리가 아무리 노숙자 시절로 전락했지만 갚아야 될 빚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있고 물건 사오는 비용도 있고 하는데 30,000원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누군가 소싱해 놓은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직접 소싱해 보자. 그래서 그 당시 동네상인 창신동, 화곡동, 신월동 이런 곳에 가서 정말 별의별 그 당시 핫하다는 노점 물건들을 팔았어요. 복대서부터 칫솔부터 치약 그리고 바퀴벌레약 별의별 물건을 다 팔았는데 어느 걸 팔든지 간에 하루 30,000원 팔기 힘들더라고요. 우린 노점으로서 이 어떤 경쟁력이나 어떤 뭐 이 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택시 타면 한 5,000원 좀 넘는 거리에 그래도 서울에서 이 생활자포로 유명한 도매시장이 이 화곡동이에요. 화곡동. 5,000원 넘는 택시비 들이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만물유통이라는 도매상이 있었어요. 그 도매상 제가 막 물건을 찾다가 그 만물유통이라는 도매상에서 저 구석탱이에 아무도 이 관심을 안 가지는 자리에 제 눈에 너무 반짝하고 띄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로 딱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옆에 덴탈 케어라고 쓰여져 있던 전동 칫솔. 그 당시 브라운 전동 칫솔이 처음 나왔을 때 2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충전해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 여럿이 있으면 혼자 사용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덴탈 케어라고 쓰여져 있는 전동 칫솔은 건전지형이었어요. 게다가 칫솔 모두 4개 꼽혀져 있어가지고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도매가로 6,500원.
저걸 10,000원에 팔면 나 같은 남자라면 10,000원 버리는 셈 치고라도 호기심 못 이겨서 사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세트만 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 5월 1일 당산역 요 내려가는 그 지점에서 제가 요 100세트를 딱 팔았어요. 2003년 5월 1일 정확히 58분 만에 100세트를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58분 만에 100만원 매출을 생긴 거고 35만원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뭔가 확신이 생겨가지고 우리 그나마 있던 돈 다 털어서 이거 삽시다 라고 해가지고 있던 돈 다 털어서 물건 사고 프랜카드도 맞췄어요. 각자 이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프랜카드 4인 가족 전동 칫솔 세트 홈쇼핑가 199,900원 X 단돈 10,000원 이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치아 모형도 사고요. 의사 가운 같은 것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3명 중에서 이 전동 칫솔 가지고 이 노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못하는 사람도 하루에 무조건 100세트는 봐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부터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8월 말 이렇게 4개월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말 정도쯤에 저희 대표님이 만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고기는 한번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식을 갔죠. 그러더니 야 우리가 전동 칫솔을 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각자 200만 원씩은 가져갈 수 있었고 돈도 좀 많이 모아둘 수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좀 사후 경비도 갚을 수 있었고 그리고 빚도 조금 갚을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우리가 이 4개월 동안 단속 심하게 뜨는 날 못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못하고 해가지고 정확히 96일을 일했어. 그래서 96일 동안 총 얼마를 모았는지 얘기해 줄게. 그 가져갈 거 가져가고 얼마가 모였을까요? 네? 네. 9천만 원을 모았어요. 9천만 원. 그러니까 각자 200만 원씩 가져간 거하고 뭐하고 한 거 치면 그래도 저희가 꽤 많은 수익을 올렸던 거겠죠. 어쨌든 9천만 원을 그때 다 갚고 끝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저희가 제 대표님이 근데 이 돈을 우리 빚 갚는 데 끝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용순이 네가 번 돈도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원점으로 출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너 좀 그만하자. 우리처럼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한테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우리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먹던 고기를 뿜어져 나왔어요. 왜냐면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의 심한 기계치였어요. 지금도 독수리로 칩니다. 그리고 저보다 키보드 치는 건 빠를지 모르지만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컴맹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컴맹 3명이서 모여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자.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약간 무대뽀 정신이 좀 있습니다. 야, 처음부터 알고 하는 사람이 다 어딨어? 다 처음부터 모르는 점이 다 있는 거지. 배워가면서 하면 돼. 라고 하더니 저희를 국비지원 컴퓨터 학원에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국비지원 컴퓨터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이메일 보내는 거, 검색하는 거, 카페 만드는 거, 블로그 이게 뭔가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 3주 만에 저희 대표님이 야, 그런 거 배우려고 우리가 학원 나갔냐? 야, 학원 그만 다녀. 야, 모르는 거 다 책 보면서 공부하자. 그런데 책을 잔뜩 사고 그래도 모르는 거 지식인에 물어봐 하면서 정말 무대뽀로 저희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카페24라는 호스팅 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무대뽀로 해가지고 어쨌든 12월 15일 날 2003년 저희 첫 쇼핑몰이 나왔습니다. 첫 쇼핑몰이 뭐냐면 초코레이디닷컴이라는 쇼핑몰이었어요. 초콜릿이라는 말하고 레이드라는 말하고 합성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당연히 사전에는 없는 말이고요. 근데 이름 예쁘지 않나요? 그렇죠. 뭐 파는 곳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초콜릿, 과자 이런 걸 파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과자 도매상에 물건 납품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 과자 도매상에 돈 받을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편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좀 친분이 있었던 업체도 늘어났었고 제가 국내 과자 도매상에 물건을 납품하다 보니까 요즘은 해외 과자, 외국 과자 사 먹으려면 동네에 어디 가나 좀 파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외국 과자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갔어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외국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과자, 유럽 초콜릿 매니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 매니아층을 겨냥한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게 초코레이디닷컴이에요. 이제 저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무식했냐면 저희가 딱 이제 막 물건을 팔다가 정말 하루에 4건, 5건, 4건, 5건 이렇게 나갔어요. 하루에 50건만 우선 나가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0건, 200건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을 텐데 하고서 맨날 하루에 그 회의를 5시간씩 했어요. 정말 쓸데없는 회의를 막 그렇게 했는데 2004년 그 1월 10일 그때 이제 술을 잔뜩 마시고 그날 4건 나갔을 때요. 내일 아침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주문이 50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럼 진짜 좋겠다 하고 딱 술 새벽까지 마시다가 점심때쯤 일어났는데 진짜 주문이 50건 들어와야 돼. 뭐지?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주문이 300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까? 술을 마셔서 좋은 생각이다. 그때 제가 돈은 진짜 없었지만 산사춘을 마셨어요. 산사춘 선전이 그때 잘 될 거야. 그때 그 광고 카피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300건 주문 들어왔고 3일째는 1000건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초콜릿 과자를 판다고 하면서도 발렌타인데이가 뭔지 몰랐어요. 미리 짐작을 하시고 이렇게 다 웃으시네. 발렌타인데이가 뭔지 몰랐어요. 그 여자한테 받아본 적 있어요. 그걸 알죠. 저희 남자 3명은 공통적으로 그 나이 처먹도록 초콜릿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불쌍하죠?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처음 깨달았어요. 여자들이 한 달 전부터 남자들을 위해 그렇게 초콜릿을 많이 사는지 근데 우리는 왜 받아본 적이 없었을까? 어쨌든 처음 알았어요. 정말 많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그 다음에 만들 게 뭔지 아세요? 피지를 단다 그러죠.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으로도 결제해야 되고 뭣도 막 해야 되고 저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여기다가 무통장 입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이사님이 통장을 맨날 들고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민우 38,000원, 김상수 79,000원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입금망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주문이 2,000건, 3,000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하루에 10대번씩 가는 거예요. 형광펜 들고. 그랬더니 저희가 어쨌든 1000건이 넘어가면서 저희 그 3명에서는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아는 친구, 선배, 후배 10명을 불러가지고 밤새 포장해도 다 포장 못할 정도의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4시간 자고 이제 포장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여쭤니 그 선배분이 저희 그분이 막 이 통장을 찍어주고 올려오니까 저희 아는 선배가 너 똥마려운 가운처럼 뭐야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이거 찍어가지고 오려고요. 뭐 그랬더니 무식한 새끼야. 어차피 우리 지금 속도 봐봐. 안 보내면 꽝이고 다 취소고 보내면 다 입금해. 걱정하지 말고 물건부터 보내. 이러는 거야. 어때요? 그럴까요? 예, 물건 진짜 우리 3명 일동 이러고 정말 주문 접수에 있는 것들을 전체 체크하고 입금망으로 돌리고 물건부터 보냈어요. 이때부터 정말 게시판에 재밌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댓글들. 대박. 제가 방금 입금하고 왔는데 물건이 와 있어요. 짜장면 몇 알보다 받은 인터넷 주문.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봤더니 저희가 이때 아마 인터넷 뱅킹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누군가 이렇게 여기 아무래도 수상해요. 제가 입금확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띵동 소리가 났어요. 전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이 왔대요.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야. 이렇게 무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들 다 하는 걸 쫓아오고 싶으니까 쇼핑몰에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마케팅이 뭐죠? 회원가입하면 몇천 포인트 드립니다. 회원 추천하면 몇천 포인트 드립니다. 다 하죠. 이거 안 하는 쇼핑몰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하는 쇼핑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했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회원가입도 안 되던 때예요. 주민등록번호 기입도 확인해가지고 통과된 것만 뭔가 회원가입이 됐던 때잖아요. 게다가 필수 정보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제가 영업했을 때는 돈 주고 사오는 정보거든요. 불법이지만 어쨌든 요 정보를 그냥 다 얻을 수 있으니까 회원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하루에 몇천 명씩 가입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부터 몇십만 원 주문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비스 팍팍 넣어줘.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몇십만 원짜리 주문권을 넣은 사람들이 다 초등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초딩들이 주민등록번호 자동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가상인물, 그것도 통과될 수 있는 번호만 조합을 해서 나와요. 가상인물들이 똑같은 추천인 코드를 넣고 자동으로 회원가입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요. 여기에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쓰실 수 있는 분. 네, 우린 이러면서 쇼핑몰 창업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딩들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초딩들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예. 그런데 그 상품 등록만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지만요. 네, 어쨌든 저희는 5톤 트럭으로 한 차씩 물건, 그 하루 평균을 보니까 3,000 몇백 건씩 물건을 보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누수가 있건 뭐라건 간에 그래도 많이 남을 거야 하고 정말 한 달 동안 씻지도 못하고 진짜 포장만 하고 우리 하루에 4시간씩 다 했거든요. 2월 14일 날만 와라 이러고서 막 했어요. 그리고 2월 14일 날 드디어 딱 와가지고 잠도 좀 자고 씻기도 좀 씻고 사우나도 갔다 오고 5만원짜리 초밥정식도 먹으러 가서 초밥도 먹고 그리고 100만원만 좀 줘보시오. 나 쓰고 올 테니. 그걸 100만원 좀 받아놓고 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남았을까요? 얼마가 남았을까요? 네? 정확히 마이너스 9천만원 되더군요. 노점에서 몇 달 동안 열심히 번 돈 순식간에 날아가더군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부분의 분들이 일은 하기 싫고 또 기본 지식은 쌓기 싫고 기본 실력은 쌓기 싫지만 돈은 빨리 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주변 분들을 제대로 관찰해 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크게 망하는 거는요. 어떤 큰 기회가 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실력을 다 쌓아놓는다고 성공할까요? 기본적으로 운이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운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게 감당할 능력이 안 갔을 때 딱 가면은요. 독약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서 사업했었던 망하셨던 분들 보세요. 그냥 실력이 없는 분들은 자잘하게 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큰 어떤 운이 갔을 때 그걸 억지로 감당하려고 그러다가 크게 망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크게 또 무슨 사기도 당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지금 뭐 나이가 있으시건 어쩌건 저쩌건 실력을 쌓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업은 안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내가 어떤 빠르게 뭐만 살짝 배워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신다면 사업은 하지 말 걸 권해드립니다. 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마이너스 그렇게 됐고 드디어 이 더 웃긴 거는 이 3월달 되니까 저희가 그 식품을 판다고 하면서도 냉장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재고를 그렇게 많이 가져갈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월달이 몇십 년 만에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들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냉매제라는 개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초콜릿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직사광선 받아가지고 안에서 녹아가지고 똥처럼 흘러넘쳤어요. 사람들이 막 찍어가지고 이런 이씨 뭐 이러고 욕하고 막 그러죠. 근데 당연히 그 저희가 97%가 하던 만족도가요. 판매자 만족도 있잖아요. 그게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판매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요. 남아있던 재고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다 땡처리를 하고요. 다시 뭘 팔지? 이런 거예요.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내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대박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온라인이면 더 못 만들어내겠어? 하고서 다시 창신동, 화곡동, 신월동 열심히 다녔죠. 식품은 다시 안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서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팔아봤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여성 통곡구두였어요. 여성 통곡구두, 귀걸이, 팔걸이, 코걸이, 그리고 무슨 배꼽걸이, 그리고 발찌, 팔찌, 그리고 무슨 여성 속옷,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캐리어. 저희가 팔았던 품목만 400가지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품목을 팔더라도 등록비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등록비. 등록비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지금은 고정가 판매를 무료로 등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옥션의 뜻이 뭐죠? 경매죠, 경매. 그렇죠? 옥션의 판매 방법은요, 경매와 공동구매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이 경매와 공동구매는 딱 2주짜리였어요. 옵션 같은 걸 하실 수도 없었고요. 딱 한 가지 물건을 올려놓는 거고, 이 2주짜리 경매에 등록을 하려면 평균 한 가지 물건 등록하는데 3, 4만 원 들어갔어요. 3, 4만 원.
우리 3, 4만 원을 뽑아내려면 7, 8개는 품목당 팔아야 되는데 그 7, 8개 판매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10,000가지 등록하려면 금액이 얼마 필요할까요? 몇 억 필요하겠네, 몇 억. 근데 그만큼 등록이 쉬워지니까 이게 어떤 그 상품의 등록에 대한 어떤 이 최선을 뭘 해야 되는지 맞추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그 하나 이 3, 4만 원 안 날리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뭔가 신경을 썼겠어요. 네. 어쨌든 정말 계속 그 어떤 등록비조차 안 뽑아져 나왔으니까 계속 마이너스였겠죠. 드디어 이 두 분의 빚도 억대가 훨씬 넘어갔죠.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러면 그렇지 이분들이랑 무슨 온라인 창업, 혼자 노숙자 하던 시절이 훨씬 낫다. 제가 노숙자 때 살쪘어요. 노숙자 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하고 이게 하면서 그 당시가 제일 못 먹, 딱 2끼 먹고 살았어요. 찐쌀에다가 10kg에 7,900원짜리 김치 사 먹고 이러는 시절이었어요. 속으로 때려쳐야지. 그냥 어차피 죽을 거면 내 막판까지 이 고생해서 뭐해. 아이씨 하면서 뭘 이렇게 핑계를 때려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길거리를 걷다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막 걷는데 동네마다 그 당시에 천냥하우스가 그렇게 많았어요. 맞죠? 그 많던 천냥하우스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옛날에 천냥하우스 많았죠? 그렇죠? 다이소하고 좀 특징이 조금 많았는데 천냥하우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천냥하우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물건이 있나? 라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천냥하우스에 뭐 특별한 물건이 있었네? 천냥하우스에 특별한 물건이 있었네? 그냥 자잘한 물건이 많은 거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래, 저 아이디어 내가 딱 한번 시행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둬야지 라는 게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등록비가 너무 아깝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속으로 생각하던 게 100가지 등록하고 등록비 한 번 냈으면 무조건 남고 괜찮겠다 생각이었어요. 몇백 가지 등록하고 등록비 한 번만 낼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들도 그 당시 물건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옵션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 사려면 장바구니에 담았다 나갔다 장바구니에 담았다 나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는 또 판매자도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판매자 바뀌면 배송료도 2중 3중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스크롤만 쓱쓱 올리면서 1번, 5번, 10번 이렇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툴은 하나도 없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온라인 최초 천냥하우스식으로 물건을 판매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에 4개씩 제가 처음에 300가지만 골라놔서 팔았어요. 현영씨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구 카테고리 올린다 그러면 문구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주방용품이다 그러면 주방용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카테고리에 대부분 물건을 다 올릴 수 있어요. 300가지만 가지고 진열 순서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 방식으로 물건을 팔기 전에 하루 평균 매출이 7만 원이었어요. 한 달 매출이 200만 원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물건을 팔자마자 3개월 반 만에 월 매출이 6,5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거, 저희가 남들이 안 파는 물건을 팔았나요? 그러면 남들보다 굉장히 싸게 팔았나요? 오히려 마진율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율이 급증했던 거예요. 어떤 부분을 판매 방식만 살짝 바꾼 거 가지고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3개월 반 만에 옥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급상승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수가 높아졌고 제가 이런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많은 판매자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희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12개 신문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희를 언론사에다 소개해 주려고 그럴까요? 옥션은 저희를 빌미로 자기네들 홍보하고 싶으니까 공짜로.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옥션하고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12개 신문사에 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뭐 전자, 별의별 신문에 쫙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20몇 일 만에 갑자기 이런 천냥으로 팔던 건 저희밖에 없었는데 너도 천냥, 나도 천냥, 천냥, 성국 천냥, 나라 천냥, 장터 별의별 천냥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이 저희는 카피해가지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떨어졌을까요? 힘들겠네요. 네. 사장님,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사장님 식당을 하세요. 김치찌개집. 두메산골에 가서 하실래요? 맛집골목에 가서 하실래요? 네. 어디 산 거냐? 아, 그러니까 두메산골에 가서 하실래요? 맛집골목에 가서 하실래요? 경쟁이 심한데? 그래도 사람 찾아. 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실력이 있으면 성공하고요. 실력이 없으면 그냥 어느 곳에 가서는 망했고요. 실력이 있으면 두메산골에 가서도 찾아옵니다. 많이 보시죠? 네. 저희는 많은 분들이 파란보리를 해주잖아요. 그럼 저희는 남들보다 더 노하우가 있으면 있었지 없을 건 없잖아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어떤 판매 이력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수많은 판매 후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오히려 2개월 만에 월 매출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티코에서 다마스로 바뀌었을 뿐 하루에 몇 번씩 도매상을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이런 도매상 다녀보신 분들 있나요? 도매상 다녀보신 분들 어때요? 도매상 진짜 주먹구구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갔을 때 단가랑 사장님 갔을 때 단가 다르게 줍니다. 사장님은 일반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매가보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하고 더 비싸게 부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반품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한 박스씩 싸가지 않으면 안 팔아요 이래요. 도매가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도매상이에요. 그럼 10몇 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막 하루에 내가 마우스패드 30개, 막 주걱 40개,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매상을 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물건 품절되면 언제 들어올지 얘기도 안 해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대도매상하고 그냥 한 곳하고만 거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IMF 이후로 대도매상들이 사라지고 있던 추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희 대표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어떤 출발에 다시 계기가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니 저희가 모아놨던 돈 중에 700만 원을 들고 해럴 단신으로 중국 절강성 이우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자파 거래의 약 35%가 거래되어지고 있는 푸젠 시장이라고 하는, 푸텐 시장이라고 하죠. 라는 곳에 진을 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는 사람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모르는 일기가 막 태동했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 여인숙을 하나 구하고, 그리고 통역 한 명을 구해서 같이 다니면서 저희 어떤 품목들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품목이 있으면 그런 걸 한 박스 한 박스씩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품목들이 약 3,000가지가 됐을 때 저희 인천에다가 아까 오셨다는 그 인천에다가 물류창고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도메토피아라는 이 사이트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2005년 7월 달입니다. 2005년 7월 달에 도메토피아는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눈 가리고 안 오는 게 너무 싫어서 투명한 가격, 그리고 이게 아까 보셨죠? 투명한 가격, 그리고 이게 한 박스에 2,000개네, 2,000개. 근데 사장님 2,000개 받아도 어느 세월에 다 파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매가로 사갈 수 있는 금액은 30개 이상. 이 얘기는 한 가지를 살 수 있었던 금액으로 최소 50가지 이상은 살 수 있도록 최소 주문수량을 다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이제 안 나가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가져갔으면. 그러면 그 안 나가는 품목은 잘 나가는 품목으로 교환해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요 3가지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신기했던 경험은 저희가 소매할 때는 좋은 전화가 걸려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화가들이 걸려오는데 고맙다는 전화들. 고맙다는 전화들. 야,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요 사이트를 빌미로 해서 2006년도에 올린 매출이 60억이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거지처럼 살았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올린 매출이 60억이었어요. 60억. 그런데 저는 다른 사업자를 내가지고 알바 한 명을 데리고 이 사이트만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혼자서 소매 판매를 또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진율도 좋고, 그리고 제가 노하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1억 넘게는 충분히 올릴 수 있었거든요. 놀면서도.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자꾸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은 도메토피아고 우리 고객들은 소매상들일 거고 옛날에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는 제 잘난 체 좀 할게요. 제 잘난 체. 4부로 접어드는 겁니다.
원래는 55분 정도쯤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 10분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1시 5분 정도쯤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대표님하고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국내 최초 B2B 셀러 시스템인 배송대행 서비스를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배송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오픈마켓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하고 정체성이 다릅니다. 이거의 원료는 저희예요. 저희의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다만 어떤 기본의 성격이나 정체성은 전혀 다르죠. 어쨌든 이게 출발점은 뭐냐면 저희가 파는 상품의 재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징을 저희가 직접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진하고 그 상세 페이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거기다가 마지막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 쪽에 다시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판매자 명을 다 바꿔가지고 보내는 거죠. 고객한테, 그 최종 고객한테. 그래가지고 만약 가장 와중에 불량이 날 수도 있고 파손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원래 누수 비용은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지만 저희가 다 책임져가지고 저희 사장님 그런 어떤 누수 비용이 없도록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교환을 해드리든 아니면 어떤 그 환불을 해드리든 저희가 다 해요. 그럼 사장님은 어때요? 원래 이 장사가 대부분 망하는 이유는 고정 비용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무슨 어떤 재고 비용, 그리고 어떤 그 사무실 비용, 그리고 그걸 움직이는 인건 비용. 이게 계속 마이너스 하다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사장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본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가서 하실 수도 있다라면 어때요? 괜찮죠? 크게 망할 염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그래서 제가 이 공청회를 열었을 때 총 55명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50명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55명 중에. 근데 문제는 55명 중에 50명이 가입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그 50명이 다 합친 매출이 제가 올리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돼요. 뭘 알아야 판매를 하죠. 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냈고 괜찮잖아요. 괜찮은 서비스잖아요. 제가 자부심 가질만 하잖아요. 온라인 유통계의 나름 혁신이었거든요. 이전에 어떤 배송대행이라는 용어도 없었고요. 이전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잘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그래 스타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의류 쇼핑몰 붐이 있었을 때여서 제 밑에 직원들 중에서 나가가지고 의류 쇼핑몰 한다고 해서 망했던 99%가 망하잖아요. 99.5%가 망하겠죠. 그래서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몇 명, 한 3명 정도를 내가 다시 좀 회복하게 해줄게 라고 끌어들였고 저희 고객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사업하던 고객들 한 4명을 끌어들여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 대신 시키는 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나가세요. 해가지고 7명을 추렸어요. 그래서 7명을 제가 한 6개월 반 동안 밤낮으로 푸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 7명 중에서 제일 적게 벌어간 친구가 5천만 원 벌었어요. 너무 적은가요? 그 중에 3명이 억을 넘게 벌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소문 중에 가장 무서운 소문이 입소문이잖아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소문보다 훨씬 빠른 게 입소문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막 아름아름 알아내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배송 대행 서비스 회원 모집 이렇게만 딱 써놔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가입해요. 그게 2008년도쯤 됐죠. 2008년 8월 정도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왜냐면 그 당시 그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가 크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 그랬죠? 전 영업하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한테 관리를 넘겨야겠다라고 하고 저는 기업 영업부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업을 하고 이 관리는 다른 분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제가 기업 영업부서를 만든 지 4년 만에 30억 매출로 그 부서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제 부서원은 한 4명밖에 안 됐지만 연간 30억 매출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옛날에 기업 영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소문 들어보셨죠? 옛날에 기업 영업이라는 건 가불관계에서 철저하게 의리되는 거고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는 게 몰래 상품권 지어주고 돈 지어주고 밥 먹여주고 심부름 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안정화됐다 싶으니까 너무 신문이 나고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고 때려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거는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잘 해놨는지 그 사이에 회원가입 수를 3,000명으로 늘려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3,000명이
연간 저희한테 구매가는 금액이 30억이더라. 그럼 저희는 어쨌든 괜찮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막 하는 것보다 좀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오우씨 괜찮다. 어이씨 이러고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한 걸 한번 보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게 됐어요. 이 30억 중에 약 28억 4천 정도 92.4%의 매출을 30명이 다 구매하거든요. 3,000명 중에 30명이 몇 %죠? 그런데 도메토피아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짜증내고 이걸 왜 하느냐 뭐 저건 뭐냐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은 다 2,970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 2,970명 필요 없구나. 비효율이구나. 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한번 세상에 흔하게 통용되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죠? 20대 80 법칙이죠. 어떤 조합을 해놔도 잘난 조합이고 못난 조합을 해놔도 상위 20%가 전체 80%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대 99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판매자 관찰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쪽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만 내가 제대로 건드려내면 이 1은 충분히 20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30은 곱하기 20 하면 600은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초였는데 그런 어떤 마음을 먹은 게 저희 대표님한테 가서 저 이제 기업 체험을 이번 연도 안에 접으랍니다. 그리고 저희 B2B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 어떤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2013년 말까지 기업 영업부서를 정리하고 2013년 12월 말에 이 508호를 제가 지금 더 6층에도 쓰고 있고 뭐그로 하지만 508호를 제 직원 3명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4월부터 창업 설명회를 하고 2014년 9월부터 제가 만들어낸 게 창업 사관학교라는 거예요. 창업 사관학교는 뭐냐? 최소한 그 베이직한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1년이 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1년이 넘는 트레이닝과 과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 사진이에요. 매일 강의를 하고 1, 2주에 한 번씩 코칭을 하고 배운 내용들을 그날 다 하고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생각보다 어쨌든 빨리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6개월 과정으로 좁혀졌죠. 어쨌든 혼자 이렇게 와서 뭔가 창업을 하려면 아무리 자기가 배운 게 있고 뭐가 한다 그래도 뭔가 빠르게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당시 제가 10,000개를 이렇게 딱 제공해 드린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이 반 이상도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품 등록부터 제 10,000개 쓰면 10,000개 상품을 사장님이 뭐 옥션에 해놔서 옥션에 10,000개, 지마켓에 해놔서 지마켓에 10,000개 이렇게 등록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게 10,000개 등록하는데 마켓당 1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박스 스토어방 5개 한다 그러면 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하면 55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싼지 비싼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재고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바탕에서 더 큰 장점은 저희는 끊임없이 신상품이 나온다는 거하고 시즌 상품이에요. 한 차를 벌어 자기들 먹고 산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판매자들이 그것도 상위 판매자들이 저희 상품을 특히 시즌 상품을 판매 안 하는 거예요. 왜 판매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몇천 가지가 쏟아져 나온 다음에 갑자기 쑥쑥쑥 품절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근본적인 걸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연동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연동이라는 건 뭐냐? 사장님이 이제 옥션에다 판매자 가입을 하고 상품 등록했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 연동을 신청해 놓잖아요. 그러면 도메토피아에서 신상품이 등록되면 그 다음날 사장님의 마켓에 상품이 정해진 마진율로 등록되는 겁니다. 도메토피아에서 물건이 품절되면 올라가 있던 사장님 마켓에서도 물건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도메토피아로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메토피아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택배 기사가 물건 실기 전에 스캔을 딱 찍잖아요. 스캔을 찍는 순간 배송중으로 넘어가고 송장 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건비가 몇 명이 필요할 정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거는 일회성 비용이지만 요거는 저희가 마켓당 월 7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5개 마켓 한다 그러면
35만 원, 7개 마켓 한다 그러면 49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세는 별도고요. 근데 어쨌든 요걸로 저희가 창업사관학교 1기부터 지금 이제 18기까지 들어와 있지만 1기부터 6기까지 막 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1기부터 6기까지 분들 중에서 요걸 바탕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막 나왔죠. 그런데 1기부터 6기까지 분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연담 신청을 하더라고요. 부장님, 이 연동 시스템 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연동 시스템 왜 만들었을까요? 혹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좀 판매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나 만들어주신 게 아니세요? 누구든지 판매 쉽게 하시려고. 그러면 평균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네, 판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저희 돈 벌려고 만들었는데요. 이걸 가입시켜서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물건 등록하는데 급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런 물건 등록하고 주문 받고 주문 넣고 이거는 저기 사장님이 컴퓨터 이 중에서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사장님이 잘하시겠어요? 저기 중학생이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린 중학생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도 훨씬 못하면서 아유 난 사업하고 있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그런 거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은 넘겨드릴 테니 그거 할 시간에 영업하세요. 마케팅하세요. 홍보하세요. 차별화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장사 안 되고 사업이라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라도 드릴 테니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왜냐? 그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잘 못할 거거든요. 뭘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팔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냈는데 그랬더니 상위 판매자들 몇몇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부장님. 그 부장님 말씀 잘해서 어떻게까지 고맙긴 한데요. 근데 부장님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장님이 얘기하신 그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 맞습니다. 개나 소나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급할 때는 알바를 시켜도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없어도. 그런데 부장님이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저희도 뭐 터득한 그 차별화라는 거 마케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누구랑 공유하기도 힘들고요. 누굴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옥션 들어가서 따로 11번가 들어가서 따로 쇼핑몰 들어가서 따로 지마켓 들어가서 따로 하려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뭔가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아까 연동은 완전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단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비즈 EMP 시스템입니다. 비즈 EMP 시스템은 뭐냐? 저희가 통합 관리자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까 거는 관리자 페이지가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통합 관리자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켓의 정보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네. 일단 상품 등록, 상품명 수정, 가격 수정, 카테고리 수정, 목록 이미지 수정, 상세 이미지 수정, 프로모션 활용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아까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사장님이 기본 배우는 거 잘 배워가지고 목록 이미지도 잘 만들고 상품명도 잘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었어요. 이런 리모컨 하나 올려놨어요. 그럼 광고가 했을 때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사느냐 마느냐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리모컨도 있고요. 저런 리모컨도 있고요. 요런 리모컨도 있고요. 그런 리모컨도 있고요. 리모컨이나 리모컨이 웬만한 게 다 있을 때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모컨에 들어갈 건전지도 있고요. 그 리모컨 거치대도 있어요. 이럴 때 구매 전환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베스트 100은 전부 다 기획전 형태로 파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눈치챘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장님이 포토샵 막 해가지고 요 기획전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평균 봤더니 한 2명이서 2주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획전이 정말 괜찮은 기획전일 수 있는 확률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엑셀만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목록 이미지는 바꿔서 쓰셔야 되겠지만 이런 리스팅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루에 몇십 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엑셀로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저희 상품 그 대장 있잖아요. 엑셀로 업로드만 하면 사장님이 원하는 조합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획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연동에서는 이 기획전 연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획전에서 광고해가지고 터지면 하루 종일 주문 없는 데만 시간을 쏟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BGEMP라는 곳에서는 이 기획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사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거죠. 근데 다 남들을 파는 물건 그거는 파는 거지만 저는 남들 안 파는 물건 팔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품 개발 서비스도 있고요. PB 상품 개발 서비스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돈 들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도메토피아니까. 왜냐하면 도메토피아는 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볼펜이 있어요. 1번이라고 쓰자고요. 3번 이런 볼펜이 있어요. 묶어서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상세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포트자 없이도 바로바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상세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세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트 상품조차도 한번 딱 주문을 넣으면 2가지, 3가지 상품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세트 상품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남들이 안 해놓고 내가 먼저 만들어놓으면 나만의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행해진 마켓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전에 그 연동이 옵션 지마켓, 인터파크 11번과 스톱방 카페스 이게 6개 정도밖에 안 됐다면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비용은 더 절감됐어요. 근데 요거는 에스카그 창업사 전용 프로그램이긴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느라 시간이 더 걸리니까. 요거는 아까 그 상품 등록 비용이 얼마나 그랬죠? 마켓당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5개면 50, 7개면 70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통합 관리자에다가만 상품 등록하면 나머지는 몇 개든 연결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품 통합 관리자에다가 등록하는 비용이 15만 원. 그리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6만 5천 원이죠. 그리고 연동 비용이 얼마나 그랬죠? 아까 마켓당 7만 원이라고 그랬죠. 5개면 35, 7개면 49잖아요. 요거는 5개짜리가 기본이에요. 그냥. 1개짜리 뭐 이런 게 없어요. 5개짜리가 28. 그리고 1개 추가될 때마다 2만 원만 추가돼요. 그러면 7개 최대한다 그래도 32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비용 거의 60%대로 저렴해졌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B2B 셀러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냥 B2B 셀러로 가입해가지고 적립금 충전해가지고 웹하드에서 하나씩 다운받아가지고 하나씩 이게 웹서버에다 저장해가지고 원하는 상품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상품 등록해가지고 연동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창업사에 들어와서 요 BGMP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그 샤본이라는 어떤 프로그램도 제가 가르쳐 드려요. 같이. 그리고 창업사에 들어오시면 샤본이라는 프로그램은 3만원짜리 버전도 다 무상으로 해드려요. 그런데 그냥 샤본이라는 프로그램만 가져가셔서 따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내가 배워서 알아서 그냥 내가 내 어떤 그냥 짐작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웬만한 프로그램이건 뭐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기본적인 거 설명을 다 드렸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여쭤보시는 사이에 제가 나눠드렸던 것 중에서 설문지 있으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 등록은 얼마 정도? 상품 등록이요? 예, BGMP가 네. 상품 등록 건수가 도메토피아에 있는 것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건 저희 프로그램이잖아요. 샤본이라는, 그러니까 사장님 물건은 이거 보잖아요. 옥션 지마켓 11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GMP라는 걸 통하지 않고 따로 등록하실 수 있죠. 따로 등록한 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연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쪽으로 주문이 끌어들어온다, 통화 관리가 된다 하는데 어차피 저희 쪽으로 끌어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값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재고가 있는, 상품이 있는 업체이니까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관리자 솔루션 안에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수는 그 만개는 해야 되나요? 만개에서 넘어가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켓에서 초보 판매자는 5,000개로 옥션 지마켓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다 마켓마다 다 10,000개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픈마켓 그 연동되면은 결국에 사진은 제가 터칭, 리터칭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여기서 저희가 가르치는 거는 다 터칭하는 걸 가르쳐드립니다. 근데 오픈마켓으로 자동으로 연동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동된 것 자체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님, 게 그대로. 예, 그렇게 되는데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변경하셔야 돼요. 상품명도 변경하셔야 되고, 그래서 변경하는 걸 가르쳐드리는 거지. 그러면 손으로 어쨌거나 10,000개를 올린다는 건 내가 10,000번은 다 뭔가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기초 작업이 없이 뭔가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뭐 등록도 모르고 뭐 올리는 것도 모르고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컴퓨터 작업을 아예 배우셔야죠. 뭐 어떻게 배워야 돼요? 어. 저는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쵸. 등록하는 것부터 요거는 한글은 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판만 잘 하실 수 있어도 배우시는 건 빠르실 수 있어요. 저희 창업사관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업으로 창업사관학교 근데 저희는 투잡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별로 못 봐서 그거는 뭐 자기가 좀 자신감이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개인적으로 만약 투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BGMP는 저희 창업자 전용인 거고 그 외에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팁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마켓을 사거나 아까 마켓에서 다 올려주거나 그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장사는 잘 하실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켓에 등록했는데 왜 물건이 안 팔려요?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라면 장사 시작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방법조차도 이제는 투잡으로 네, 그건 투잡으로 하실 수 있어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한테 도움 안 됩니다. 저희 물건을 팔아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개업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중개업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장님이 그렇게 작게 파시는 거는 남들이 다 팔아요. 그러면은 창업으로 사관학교인가 저런 데 가면 네, 매일 출퇴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쵸?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말반 주말반은 저희가 전에 만들었고 앞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말반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강사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창업사관학교를 하는 이유는 매출이 높아지는 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요 신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2013년도에 B2B 셀러들이 구매한 금액이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구매한 금액이 98억이에요. 그 중에서 창업사관학교 출신이 만들어낸 금액이 55억이거든요. 이 정도 수치가 나오시는 데들은 없어요. 왜냐면 연간 억대를 벌어간 그 회원이 6명이에요. 창업사 출신 중에 작년에. 근데 이런 수치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창업주가 이 학교 가면 여기 이제는 출퇴근하면 네. 그 하나부터 열까지 전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는 드리는데 남들보다 배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뭐 전자상 거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것까지 가르쳐 드려요. 내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려요. 들어오기 전에. 결국은 창업을 해야만 그래도 돈을 줄 수 없는 거네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업으로 성공하시기는 어려워요. 내가 이럴 수는 있어요. 짜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원래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프로그램 부업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원래 웹디자이너였어요. 그 상태에서 웹디자이너로 투잡을 뛸 수는 있겠죠.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가지고 투잡을 뛰셔가지고 돈을 버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안정진 그 직업을 때려치고 만약에 여기 왔는데 전 때려치려는 말씀 하신 적 없는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간두고 여기 왔는데 네. 그 여기 저 때려치려고 하면 여기 오시는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실적이나 네. 뭐 이런 게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이게 기반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자신감이 없으시면 자신감이라는 확신이 드실 만큼의 어떤 면담이나 이런 걸 하시고 내가 어떤 최소한의 플랜이 딱 짜여졌을 때 어떤 확신이 있을 때 하셔야지 그냥 애매할 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뭔가 사람이 확신이 들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창업 설명을 들으시면 의아한 게 이거예요. 다른 데는 쉽다, 누구나 된다, 막 하시라라고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창업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극이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쭤보세요. 그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적립금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적립금 버스카드 충전하실 때처럼 이게 충전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충전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행으로 이렇게 택배송을 하시잖아요. 그 비용까지 다 적립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냥 적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저희는 끊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하철 카드가 있다. 지하철 카드가 있으면 내가 버스를 타든 아니면은 그 지하철을 타든 그냥 그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궁금하시죠? 네. 어쨌든 오늘 강의 재밌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여기 오신 이상 최소한의 자극과 내가 요거는 그래도 건졌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셨다면 제 강의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